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TV입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또 외신들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당장 11월에 대선이 있는 미국에서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한국처럼 하면 대선을 연기할 필요가 없다면서 한국 총선 상황을 보도했고요. 국내 언론들이 소개한 외신 상황만 봐도 해외에서 우리나라 상황을 얼마나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정부 잘하는 일에는 그저 입 꾹 다물고 있던 국내 언론들도 해외에서 떠들어 주니까 그걸 소개하느라고 덩달아서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걸 보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니 외신이 민족 정론지라는 말을 들어도 국내 언론들이 할 말이 없는 것 아닌가요? 총선 결과만 봐도 알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정말 높습니다. 한국갤럽에서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59%로 60% 육박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면서 국정 4년차 지지도가 역주행하는 보기 드문 상황을 연출하고 있어요. 보통 집권 후반기에 치러지는 선거는 여당이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대통령 지지도도 떨어지게 마련이거든요. 집권 초기에 가졌던 기대감들이 실현되지 않으면서 실망감이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자연스레 지지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국정 4년 차에 대통령 지지도가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살아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뉴스를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포석을 까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는 느낌 딱 오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잘하니까 위기의 순간을 책임질 사람은 문재인 정부밖에 없다고 그렇게 우리 깨시민들이 주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미국에서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연결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미국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한국에서 방위비를 삭감하면서 미국산 무기 도입을 연기한 게 방위비 협상에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 협상에서 더 단호하게 나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요. 문재인 정부가 50%의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경제 관료들의 반대를 누르고 70%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추경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기존 예산들을 조금씩 조정을 하고 청와대 살림을 줄이고 뭐 그러면서 어렵게 그 돈을 만들었거든요. 아니 국민들 세금을 국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데 이게 이렇게 어려울 일인가요? 미통당의 전 황교안 대표도 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주자고 했고 여당에서도 여야가 합의를 한 일이니까 하고 밑밥을 깔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걸로 확대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당연히 반기는 입장이고요. 조만간 3차 추경을 추진해서 국민들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지켜보고요. 어쨌든 정부가 기존 예산들을 조정하면서 국방비도 좀 손을 보게 됐는데 국내 방위 산업체를 지원하는 예산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해외에서 도입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감액을 시켰다는 거예요. 줄어든 국방비가 9,047억 원인데 이 중에 1,927억은 전력 운영비고 7,120억 원이 방위비 개선비인데 이게 대부분 외국에서 들여오는 무기 도입비를 줄인 거라는 거죠. 그 외국이 어디겠습니까? 미국이 절대적으로 많겠죠? 일단 F-35 스텔스 전투기를 구매하려고 마련해놓은 3천억 원, 해상작전 헬기 2천억 원, 이지스함 사업 1천억 원 등의 예산이 삭감됐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무기 구매를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에 지렛대로 사용할 예정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4월 1일부터 무급휴직 상태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 있죠. 애초에 우리 정부에서는 한미 방위비 협상이 다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도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우리 정부가 먼저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미국에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썩을 놈들이 글쎄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는 거잖아.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볼모로 잡고 지네 유리한 대로 협상을 이끌어 가려고 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으니
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거라는 예상을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 참 너무 웃긴 일 아닙니까? 미통당 의원들은 한국 국민이 아닌가요? 한국의 이익을 당연히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당이 압승을 해야 한다는 게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일입니다. 미국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짜증이 나죠. 그동안 미통당 의원들이 총선 전에 북미 대화하면 안 된다고 미국 의원들 만나고 다니고, 주한미군 대사 만나서 대통령 주위에 친북 주사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자기네 나라 대통령 까고 다니고, 그러니까 미국 입에서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했으니 한국인 근로자 임금 먼저 주게 하는 특별법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미통당 의원들이랑 지지자들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맨 나라 망신입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이라는 아주 강력한 명분을 가지고 미국산 무기 구매액을 줄였어요. 이러면서 미국을 향해서 니네 방위비로 자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나오면 앞으로 무기 구매하는 금액을 줄일 수도 있어, 이런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도 앞으로는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국회가 될 거니까 잘 생각해, 이런 메시지도 함께 전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부에서 미국의 외교 경제적 압박에 못 이겨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밀리더라도 최종 승인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그걸 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외교가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안 된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더 큰 방패 아닐까요? 우리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의 콜라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